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과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관련된 정보와 수혜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어마무시한 수익들을 거두고 있죠. 2차 전지 투자, 가장 이제 좀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2차 전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33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국내 증시 수혜주 종목들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이 종목 대박 난다. 다음 2차 전지 대장주 탑3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표준 모델의 전량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 LFP 배터리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탑재량을 30% 이상으로 지금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돼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까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고성능 NCM 등의 그러니까 3원소 이쪽으로 이제 주력을 했는데 벤츠 등의 뭐 독일 3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죠. 벤츠, 아우디 이제 뭐 이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 SDI 쪽으로 뭐 LFP 배터리 이런 것들 지금 탑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3사가 좀 이제 LFP 그러니까 좀 저렴한 자동차에 지금까지는 탑재가 되었었던 LFP를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성능 이 배터리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었던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중국 쪽에서 엄청난 성장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7조 달러의 시장 기회가 열린다. 지금 이제 블룸버그, NEF 이쪽이 이제 뭐 시장 조사 리서치 센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2030년에 5,500만 대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작년 판매량이 한 400만 대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400만 대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500만 대라고 하면은 적어도 70에서 80%를 2030년에는 전기차로 팔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 경제 전환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해당 부분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어, 완성차들의 판매량의 7, 80%가 전기차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짧은 시점인 2030년에 해당 부분의 현실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까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완성차의 진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은 7조 달러 하나로 8천조가 넘는 시장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배터리 3사를 주력으로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세계 유수의 배터리 소재 업체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반기 전 세계 판매 1위를 지금 뺏겼습니다. 중국의 비아디에게 이제 뺏겼어요. 지금 비아디 전기차 판매량이 323% 폭증을 해서 올해 상반기 64만 대 판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까지 올라왔었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때 성장세를 내지를 못했어요. 중국 쪽에서 비아디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 쪽 시장을 겨냥을 했었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좀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작년 대비해가지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429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특히나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21%의 고성장을 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의 60% 이상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기차가 10대 팔리면은 중국에서 6대가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아디가 323% 고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 당시 때 뭐 60% 남짓, 그러면서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게 21년, 22년 70%대까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으로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국내 이제 배터리 관련 업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아디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팔 수가 있었던 데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이상이 싸게 됩니다. 다른 이제 뭐 국내에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가격에서만 1,000만 원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지금까지는 염가형 배터리다,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다 라고 이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기술 개발이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려고 뛰어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아디 지금 LFP 배터리를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아디가 배터리까지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생산량이 중국 내에서 세계 1위, CATL 이후로 중국 내 2위까지 치켜 올릴 정도로 엄청난 지금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3배 이상 중국 쪽에서 더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아디의 이제 동급 모델 3의 동급 모델이 기존 모델 3보다 1,500만 원 가격이 더 싸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쪽이 점유율의 상승세를 좀 많이 잃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해당 LFP 배터리를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해당 부분에 대한 거는 3년 전에 4년 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들이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는 분명했는데, 해당 내용에서 상승세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60%가 중국 차다. 현대차는 6이다. 2022년에 잘 될 거는 알았지만 예상외로 급성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9%에서 올해 15%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전동화 전환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BYD는
비아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을 했어요. 지금까지 비아디는 뭐 BMW 짝퉁 자동차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안 좋은 이미지가 제대로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이제 업체였는데 아예 그렇게 인기 없는 모델인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을 해버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 생산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전동화를 100% 전환을 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유일의 완성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거뒀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후년에 비아디는 20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는 작년에 인도량이 93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전기차 시장의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비아디를 이제 매수를 해서 2008년에 3천억치를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엑시트 전량 매도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3배 정도 이 비아디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버크셔 쪽에서 보유를 한 이 비아디의 지분 규모와 미국 은행 쪽에 청산 결제 시스템에 올라온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물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등록이 되고 나가지고 매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 결제 시스템에 올라온 매물 규모가 일치를 했어요.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함구를 하기는 했는데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버핏 같은 경우 지금 매도에 대한 의혹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버핏의 비중에 있어서 최대 투자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팔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원계에 있어가지고 리튬 말고 니켈, 코발트 여기에다가 다른 이제 뭐 알루미늄으로 간다라고 하던가 망간으로 간다라고 하던가 나뉘죠. 근데 지금 니켈, 코발트 그리고 알루미늄, 망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중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안정화를 띠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니켈, 코발트 등의 기존의 삼원소 애들의 가격이 꺾이는 시점이었었던 구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고요.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코발트 가격입니다. 지금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드디어 이제 올해 초에 고점을 찍고 안정화 추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LFP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을 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1년 새에 5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LFP 공급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LFP의 배터리의 공습에 한국 점유율이 1년간 7%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서 CATL과 비아디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3사의 총 전 세계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보다 CATL 혼자서 중국 쪽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점유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NCM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이 NCM 배터리에도 리튬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LFP에는 이 리튬이 5배 이상 더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이거를 왜 팔았냐?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 비아디 쪽에 리튬 생산에 대한 장악력이 의구심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광산 그러니까 자원 확보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선두로 뛰어나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자원들을 확보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광산 같은 경우도 자원 확보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풀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80GWh 이게 지금 전기차 생산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50만 대 정도에서 200만 대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아디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기차 이 생산 예상량에 비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리튬 자원이 너무나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레 같은 경우도 리튬 광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칠레 법원 쪽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광산 같은 경우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직면을 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K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몸값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는 현상으로서 이 배터리의 부족 현상이 앞으로 5년 정도 이상 동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 기술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수요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아디가 테슬라 쪽으로 납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느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일단은 리튬 확보가 굉장히 LFP 배터리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이 LFP 특허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유럽 쪽의 컨소시움에다가 단독적으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LFP 배터리를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그 협약을 맺었었던 부분이 중국 내에서만 생산을 하고 다른 나라로 LFP 배터리를 수출을 하지 말아라에 대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쪽에다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가 LFP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LFP 쪽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30년까지 LFP 시장이 30%가 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굴에 있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튬 광산에 대한 채굴권의 허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시장과 테슬라 납품을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리튬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300%를 갑자기 폭증을 했었던 판매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좀 완성차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튬 확보에 있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원자재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철강 업체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LFP 탑재에 있어서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 생산 차량의 절반 이상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상하이 봉쇄가 진행이 됐는데도 중국 생산이 차질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테슬라의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엔트리 모델이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나오는데 얘가 생산 차질이 있는데도 LFP 배터리에 탑재를 하는 증가치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내용인데 상하이 공장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하반기 때 LFP 배터리 수요는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지금 LFP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중에 가장 비싼 코발트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발트 수급에 자유롭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LFP를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LFP는 대세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염가형 배터리다라는 인식을 깨부수고 기술 개발하게 되면서 장점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돋보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옐런 장관 방한 첫날 LG 화학을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LFP 쪽 시장 진출을 확인을 해줬죠.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내용들이 나다 보니까 LFP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점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LFP의 최대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지금 300km 정도로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400에서 500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LFP 비중을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LFP 점유율 상승에 따른 국내 업체들 LFP 도입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콧대 높게 그 3원계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만 생산을 하려고 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업계 1위가 비아디, 테슬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업체들이 전부 다 LFP 배터리 탑재를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을 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기존의 이제 100년 이상 동안 완성차 시장을 지배를 했었던 독삼사, 폭스바겐까지 전부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FP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에다가 LFP를 우선 적용 개발. 그러니까 LFP를 일단 전기차 쪽으로 탑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은 하되 좀 이 LFP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 무겁다 보니까 출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 악영향 속에서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ESS 쪽으로 우선 적용 개발을 하고 추후에 차량 도입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LFP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10월부터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의 CATL의 각형 LFP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우치형 LFP로 현재 이 LFP 단점으로 보이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뭐 주행 거리겠죠. 주행 거리를 좀 늘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단점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도록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파우치형 LFP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원계 쪽도 파우치형 배터리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우치 쪽으로 주력을 했는데 LFP 기술에 있어서도 출력을 조금 단점에 대한 거를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LG는 LFP 개발도 파우치형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상반기에는 대형 LFP 배터리 셀을 양산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탑재, 전기차 업체로 수출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LFP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포드 쪽과 배터리 동맹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10조를 투자를 해서 포드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포드도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할 건데 SK온 쪽의 주요 고객이 이제 가장 크게 포드랑 폭스바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두 업체가 전부 다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고객들에게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 개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온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쪽에서 배터리 소송이 진행이 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기고 SK온은 일단 조금 합의금을 지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조 원 투자를 해서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500기가와트로 지금은 소송전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이 진행을 못했죠. 그래서 한 40기가와트가 올해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능력을 500까지 10배 이상으로 SK온 쪽에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면서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있어가지고 메인 모델, 플래그십 모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같은 경우는 탑재가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제 중저가형 모델들에 대한 이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대부분이 이제 중저가형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LFP의 좀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비아디 납품업체입니다. 테슬라 쪽으로 이제 비아디가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기존 LFP보다 자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 LFP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나오게 해서 기존의 LFP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는 자회사 코멘텍을 통해 가지고 BYD에다가 분리막 기술 납품을 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상황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분리막 기술이 필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 테슬라양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그린텍, 테슬라와 LFP 수혜입니다. ESS 사업에서 중국 매출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사업 진출로서 아모그린텍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디, 테슬라, 리비안 쪽으로 고효율성 자성 소재 전기차 핵심 부품을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게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700% 이상 폭증을 할 것으로 아모그린텍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S입니다. NS 2차 전지 장비주인데요. LFP 배터리 장비를 실질적으로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2차 전지 양산을 하는 자동화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 신규 설비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NS는 LFP 배터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납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LFP 배터리 신규 공장 증설이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업체들에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납품 수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입니다. CIS. CATL 쪽에다가 세계 1위, 중국 1위, 지금 CATL 쪽에다가 2차 전지 제조용 전극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러니까 LFP에 들어가는 리튬 2차 전지 전문 장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을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라던가 LG라던가 대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쪽과 협력을 하는 포스코도 지금 LFP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양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시장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브리티시 볼트 포스코와 협력을 하고 있는 영국의 유일한 배터리 업체인 브리티시 볼트의 1000억대 장비 공급을 계약을 한 이력이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당장 작년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LFP 탑재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선제적으로 테슬라가 나서게 되면서 LFP가 시장의 대세로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내용이 지금 LFP 배터리가 기존의 3원계 배터리에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30% 이상까지 탑재량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이제 써 주신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외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당일 상한가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주식 어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급등 추천주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당시 때 이제 찍어 드렸었던 신풍제약 올라가기 이제 최저점에서 찍어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이 오늘 이제 굉장히 큰 좀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었죠. 신풍제약 오늘 이제 급등해서 여기 이제 2만 1,000원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50% 이상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매일매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